자, 이번 시간에는 종속 접속사, 즉 관계대명사 후와 위치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후하고 위치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데에는 등위 접속사도 있지만 뭐도 있다? 종속 접속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하는 말인데, 자, 그 중에서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종속 접속사는 다른 문장에 갖다가 주어나 목적어, 보어 이런 식으로 다른 문장의 일부로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성격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떤 성격이 존재하느냐라고 보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명사의 성격을 지닌 종속 접속사가 있게 되고, 이거는 우리 명사절을 공부했을 때 접속사 뭐가 있었냐면 that하고 그 다음에 if, 그 다음에 whether 이렇게 명사의 성격을 지니는 세 가지의 종속 접속사를 우리는 공부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명사 말고 또 뭐가 있느냐? 형용사의 성격을 지니는 종속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접속사가 문장에 달라붙게 되면 이 문장 전체가 성격이 형용사라는 겁니다. 형용사는 결국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어떠한 접속사들이 이러한 형용사 역할을 하느냐? 오늘 배우게 되는 관계대명사와 그 다음에 관계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 종류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관계대명사가 있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관계대명사에는 뭐가 있냐면은 who가 있고, 그 다음에 which, 그 다음에 that, 그 다음에 소유격인 who주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문장이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에는 관계대명사 말고 관계부사도 있습니다. 관계부사에는 뭐가 있냐면 시간과 관련된 말이라면 when이고, 장소와 관련된 말이라면 where, 그 다음에 이유와 관련된 말이라면 why, 그 다음에 방법과 관련된 말이라면 who라고 하는 이러한 접속사인데,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의 특징, 즉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는 종속 접속사의 특징은 전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뭘 많이 활용을 하냐면 의문사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 이거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의문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 요거를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형용사는 결국 뭐 하는 거냐? 결국 명사 수식한다는 뜻이겠죠. 세 번째로는 부사 역할을 하는 종속 접속사인데, 우리가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에서 확인을 해봤듯이 이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에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과 관련된 거라면 when, 그 다음에 while, as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 이유와 관련된 거라면 because, 그 다음에 since, 그 다음에 as도 있고, 조건과 관련된 거라면 조건의 뜻을 갖고 있는 종속 접속사라면 if, 그 다음에 unless, 그 다음에 또 하나 as long as, 그 다음에 양보라면 양보의 종속 접속사라면 although가 있었고, even if가 있었고, 그 다음에 even though, 그 다음에 though,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즉 종속 접속사라 함은 다른 문장, 즉 주절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주절에 뭘로 갖다 써야 될 거냐면, 이 주절 안에 주어라든가 목적어라든가 보어, 그 다음에 부사, 요 자리에 얘가 연결되고 있는 이 문장을 이 안쪽에 주절 쪽에 집어넣어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 그 다음에 부사, 이러한 역할을 담당시키기 위해서 달라붙이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종속 접속사의 성격에 따라서 주절에 어떤 식으로 가서 어떤 역할을 시킬 것인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이와 같은 종속 접속사의 성격과 종류별로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거를 모르게 되면 중간에 독해를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종속 접속사만큼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요 다음에 넘어가게 되는 투부정사라든가 동명사, 분사 이러한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부하실 때는 특히나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종속 접속사 중에서 자, 이제는 문장이 형용사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는 요 형용사절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오늘 요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형용사 역할을 하는 종속절, 즉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관계대명사는 자, 독해를 할 때 거의 빠짐없이 나와요. 빠짐없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이 부분을 잘 알고 가셔야 독해를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계대명사인데 얘를 다른 말로 하면 형용사 역할을 하는 문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뭘 수식하느냐? 자, 명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명사 수식. 그럼 이 명사는 어디에 있는 명사냐? 이거는 주절에 있는 명사입니다. 주절에 있는 명사. 그러면 주절에 있는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따지고 가면 명사가 주절에 있다는 얘기는 얘가 주어를 담당하거나 아니면 목적어를 담당하거나 아니면 자 보어를 담당하거나 아니면 얘가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주절에 주어 쪽에 있는 명사,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 보어 자리에 있는 명사, 또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 이러한 명사들을 다른 문장이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는 다른 문장이 자, 후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러한 관계대명사의 접속사를 가지고 즉 형용사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러한 종속 접속사를 붙여주면 여기가 전부 성격이 형용사로 바뀝니다. 즉 문장 전체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 형용사를 그대로 주절 속에 있는 주어나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는 이 명사를 수식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 그럼 주절은 주어나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즉 완벽한 상태인데요.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완벽한 문장에 좀 더 보충해 주려고, 즉 내용을 좀 더 보충해 주기 위해서 얘를 갖다가 그대로 형용사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독해를 하다 보면 관계대명사를 어떻게 많이 사용을 하냐면 자, 우리가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처음에 누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자, 미즈 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즈 김은 자, is my 자, English teacher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미즈 김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여기 주격 보어로 이 형식인데 자, 처음 문장을 읽는 사람이 미즈 김 이렇게 하면 이 미즈 김이 누군지를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명사를 줬을 때 그 명사를 읽는 사람이 잘 알 수 없다면 얘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형용사는 명사에게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줌으로써 이 명사를 좀 더 내용을 뚜렷이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즈 김이 만약에 이 미즈 김은 어디서 왔느냐 어디 출신이냐 자 comes from 자 America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미즈 김은 내 영어 선생님이긴 한데 이 미즈 김에 대해서 좀 더 보강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잘 모르니까 처음에 나온 명사 이 부분을 잘 모르니까 이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즈 김은 미국으로부터 온 선생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자, 여기 있는 이 미즈 김과 여기 있는 이 미즈 김이 같으니까 결국 comes from America 여기는 미즈 김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자, 이렇게 요 설명하는 부분을 그대로 어디에다가 요 문장 가운데다가 넣어서 이 문장 가운데 넣어서 얘를 보충 설명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것이 관계대명사인데 우리가 독해를 하게 될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자, 어떤 명사가 있을 때 이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중간에다가 이렇게 껴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콤마 이렇게 껴넣는 경우인데 그것을 우리는 삽입구 또는 삽입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삽입구, 삽입절도 결국에는 무슨 역할을 한다? 이처럼 보충 설명하는 역할입니다. 결국
콤마를 썼다는 얘기는 결국 얘도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명사에 대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콤마로 이 명사를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자, 여기처럼 who라든가, 그 다음에 which라든가, 자, 이러한 관계대명사를 써서, 자, 요 앞에 있는 요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데, 요럴 때, 즉, 요 앞에 나온 명사를 좀 더 보강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쓰는 것이 요 관계대명사, 즉, 관계부사, 형용사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왜 쓰는지를 먼저 알고서 그리고 나서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하시기에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관계대명사가 나오게 되고 왜 이렇게 많이 써먹을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이 유용한지, 자, 요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한번 볼게요. 자, 관계대명사의 역할인데,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도 하죠. 무슨 접속사? 아까 형용사의 성격을 띤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종속 접속사입니다. 그 다음에 대명사의 역할을 한다. 그 얘기는 뒤쪽에 문장 하나가 더 있는데, 자, 앞에 나온 이 명사를 뒤에서 계속 이야기를 할 때는 명사를 계속 사용 안 하죠. 사람이라면 he 또는 she, 그 다음 물건이라면 it으로 이렇게 받아서 계속 대명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명사와 여기 있는 이 대명사는 서로 같은 말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이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는 잘라보면 이쪽에 명사를 사용한 요 문장을 뭘로 보고? 주절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 대명사, 이 명사를 대명사로 받아준 요 대명사가 들어있는 요 문장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종속절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뭐라 그래? 관계사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계대명사절. 자, 그래서 요쪽에 있는 문장을 요 뒤에 갖다 붙여서 수식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며 앞에 나온 명사를 수식한다. 명사를 수식한다는 얘기는 결국 성격이 뭐다? 형용사인데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자, 이때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 즉 어디에 있는 명사? 주절에 있는 이 명사, 수식을 받고 있는 이 명사를 뭐라 그런다? 우린 선행사라고 합니다. 앞선자를 써서 선행사. 자, 선행사라 하며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을 관계대명사절.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즉, 형용사 역할을 하는 문장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절은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밑줄. 자, 형용사절이라는 겁니다. 형태는 문장이고 성격은 형용사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거기 있는 예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I like the man 했습니다. 자, I like the man에서 주어, 동사, 여기 목적어가 있는데, 자, the man, 나는 그 남자를 좋아해요. 그런데 처음 이 문장을 읽는 사람이 그 남자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남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문장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he has, 그 다음에 a good voice 했습니다. 자, 그 남자는, 자, 뭘 가지고 있다?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과 이 문장에는 관련성이 있죠. 자, 뭐가 관련성이 있냐면 the man, 그 남자인데 그 남자를 뒷문장에서 뭘로 받아주고 있다? he로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이 없이 이 I like the man, 이 문장만 보면 이 그 남자가 누군지 읽는 사람이 궁금함을 유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 자, 설명을 해주면 읽는 사람이 훨씬 저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자,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자, the man, 여기 앞에는 명사를 썼지만 얘를 뒷문장에서는 뭘로 쓰고 있다? 대명사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문장과 이 문장은 관련이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럼 결국은 동사서부터 목적어, 여기는 결국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서로 같은 말이니까 중복되니까는 요거를 어떻게 합니까? 요거를 빼고
여기서부터 요까지만 얘에 대해서 붙여주면 전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실제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얘는 자, I like the man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자, he has a good voice.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the man과 이 명사인 the man과 이 the man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뭘로 받아줬냐면 대명사로 받아준 거죠. 대명사. 결국 그러면 이 말과 이 말이 서로 같으니까 and하고 he를 한데 묶어서 여기를 갖다가 who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로 넣어주면 이 who는 and라고 하는 접속사 역할도 하지만 무슨 역할도 해주냐면 he라고 하는 즉 the man이 뒷문장에서 he로 대명사로 받아줬기 때문에 자, 이 who는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그러면 who를 써주게 되면 자, 등위 접속사를 써주게 되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은 별개가 되는 거지만 who를 쓰게 되면 여기서부터 who로 연결되는 이 뒤에 있는 요 문장이 성격이 뭘로 바뀐다? 형용사로 바뀌면서 얘를 수식하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전부 읽다 보면 자, I like the man. I like the man. 자,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 who를 써줘야겠죠. who, 그 다음에 자, he하고 and는 who가 대신 해주니까 여기는 has a good voice. 자, good voice. 자, 요렇게 하면 자, 떨어져 있던 두 개의 문장을 종속 접속사 who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나는 좋아합니다. 그 남자를. 그런데 그 남자는 어떤 남자냐? has a good voice.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그 남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요게 좀 이해되셨나요? 결국에는 자, 형용사 성격을 지니고 있는 종속 접속사 관계대명사를 써줌으로 인해서 뒤에 있는 문장, 즉 종속절을 형용사의 성격을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서 주절에 있는 명사를 갖다 수식하는데 이때에는 반드시 주절에 있는 그 명사가 뒷문장, 즉 형용사로 바뀌는 이 문장에서는 반드시 대명사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명사는 주어 자리에 있어도 되고요. 목적어 자리에 있어도 됩니다. 주어 자리에 있을 때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그러고 목적어 자리에 있게 되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자, 관계대명사로 연결하는 두 개의 문장은 반드시 뭐가 있다?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즉 명사를 언급해줬으면 그 뒤서부터는 전부 뭘로 받아준다? 대명사로 받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사가 쓰인 문장과 대명사가 쓰인 문장을 어떻게 형용사로 만들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관계대명사. 나중에는 저 뒤에 가면 관계부사가 나오는데 그것은 뒤에서 부사로 사용되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관계대명사의 종류는 앞에 주절에 있는 이 명사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명사가 사람이라면 뭘로 받아주고 who로 받아주고요. 자, 얘가 사물이라면 위치로 받아줍니다. 위치. 자, 둘 다 가리고 싶지 않고 둘 다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뭘 쓰느냐? 대시라고 하는 요 관계대명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사람일 때는 자, 주격 who 했는데 이 주격이라는 말은 자, 앞에 나온 이 명사가 뒷 문장에서는 주어 자리에 있게 됐을 때를 주격이라고 그러고 소유격은 여기 소유격이라고는 나와 있는데 이걸 좀 바꿔주는 게 더 좋아요. 소유 형용사로 바꿔주면 좋습니다. 그럼 앞에 나오는 the man 같은 경우에는 자, 남자이기도 하고 사람이니까 뒤에서는 뭘로 받아준다? his라고 하는 소유 형용사로 받아주는 겁니다. 자, 이 소유 형용사는 반드시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후주로 연결되고 있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his도 있고 만약에 나라면 my가 되겠죠. 자, 얘네는 단독으로 쓸 수 있는 형용사들은 아니니까 반드시 뒤에 명사 있어야 된다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목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주절에 있는 이 명사가 종속절 다음 문장에서는 어느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가 있을 때 목적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사물하고 동물은 전부 사물 취급합니다. 그래서 주격일 때, 즉 대명사가 뒷문장에서 주어일 때는 which, 소유격일 때는 who's하고 of which인데 who's하고 of which는 다른 거 없어요. 자, who's는 한 단어로 얘기하는 거고 of which는 자, which가 대명사니까 전치사 얘는 of는 전치사거든요.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는 결국 뭐 하는 거다? 성격이 얘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 얘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대명사는 두 가지로 나뉘죠. 형용사가 되거나 아니면 부사가 되는 거. 그래서 who's를 풀어주면 of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격일 때는 which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사람과 사물 이것을 가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전부 that을 쓰는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소유격은 없다라는 거 요거 조심하면 됩니다. 자, 관계대명사 who인데요. 관계대명사 who는 주절에 있는 명사가 누구일 때? 사람일 때, 즉 수식을 받고 있는 이 명사가 사람일 때 쓰는 것이 who입니다. 자,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일 경우에 쓰고요. 자, 선행사가 관계대명사절에서는 즉 대명사 뒤에 있는 종속절에서는 자, 주어로 쓰일 경우에는 who, 목적으로 쓰일 경우에는 whom, 소유 대명사로 쓰고 있을 때는 who's를 쓴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거 한번 볼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whom을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즘의 추세는 whom을 안 쓰고 who를 써도 된다라는 거. 요거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which인데요. 선행사가 사람이거나 동물일 때 사용을 합니다. 즉 주절에 있는 이 명사가 사물이거나 동물일 때는 which라고 하는 관계사절을 이끄는 요 종속 접속사 which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격과 목적격의 형태가 동일합니다. 즉 who 같은 경우에는 주격일 때에는 who, 목적격일 때는 whom으로 나뉘었는데 자, 사람일 때, 사물일 때는 which는 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표현이. 자, 그 다음에 소유격은 who's나 of which인데 아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즉 전치사 플러스 명사 대명사는 성격이 형용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주격 관계 대명사절의 수의 일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다른 건 없어요. 여기서 얘기했듯이 아까 여기 있는 요 동사인데 아까 he라고 하는 he has라고 해서 뒷문장에 종속절에서 주어 역할을 했는데 자, 이 has는 이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has로 바뀐 건데 자, 결국 이 he하고 the man하고는 서로 같죠. 그래서 이쪽에 종속절에 있는 이 동사는 the man, 주격관계대명사일 때는 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보고 여기는 3인칭 단수라면 has, 1인, 그 다음에 1인칭, 2인칭 복수라면 여기는 have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쪽 종속절에 있는 동사의 수 일치는 어딜 보고 한다? 요 수식을 받고 있는 선행사, 요 명사를 보고 동사를 선택해라. 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예문을 한번 보면요. I have a brother. 자, a brother니까 3인칭 단수죠. 그 다음에 who works. 그래서 뒤에 종속절에 있는 동사에 s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at the theater 한 거고요. 자, 그 밑에 있는 것은 I have two brothers입니다. 자, 두 명이니까 복수니까 여기는 work. 자, s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at the theater. 자, 요거는 목적격이 아니라 주격 관계대명사일 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치사,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요거는 예문을 보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거기 예문을 보게 되면 English is the subject 했습니다. 자, English is 그 다음에 the subject. 자, 그 다음에 I'm interested in 했습니다. 자, I'm interested in the subject.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자, 영어에서의 목적어라 하면 영어에서는 목적어가 두 종류죠. 하나는 동사의 목적어입니다. 동사의 목적어도 목적어라 그러고 또 하나는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 대명사를 뭐라 그런다?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English is the subject. 자, 영어는 과목입니다. 근데 나는 그 과목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을 연결하라 그러면 편하게 and로 연결을 해놓으면 자, 별 무리 없이 편안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까 관계대명사를 사용할 때에는 앞에 나온 명사와 뒤에 나온 대명사 또는 명사가 서로 관련이 있어야지만 만들 수 있다고 했었죠. 그쵸? 그러면 앞에 나온 이 the subject가 뒷문장에서 the subject 서로 관련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앞에 나온 이 명사가 뒷문장에서 interested in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자, 전치사의 목적어인데 그렇다면 얘하고 and하고 자, 이 두 개를 뭘로? 하나로 묶을 수 있죠. 하나로 묶는 것이 뭐다? subject가 사물이니까 얘를 위치로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치로 연결을 하게 되면 접속사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앞으로 가겠죠. 자, 앞으로 가니까 이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로 그대로 연결을 하게 되면 자, English is the subject. 그 다음에 위치를 쓰고요. 자, 위치를 썼는데 뒤에 있는 subject는 없어져야 되겠죠. 왜? 위치가 다 담당하고 있으니까 and하고. 그래서 나머지 I'm interested in 합니다. 자, I'm 자, interested 자, interested in 했습니다. 자, 아까 interested in 했을 때 더 subject가 뒤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위치, 즉 이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뒤가 비어있죠. 그런데 원래 영어에서는 전치사 뒤에 명사, 대명사가 없으면 안 돼요. 이거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가능하냐? 앞에 있는 subject와 뒤에 있는 subject가 서로 공통된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서 부를 수 있는, 합쳐서 연결할 수 있는 위치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치사 뒤쪽에는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뒷문장에 전치사 뒤쪽에 있어야 되는 이 명사나 대명사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 위치가 그것을 담당하고 그러면 이 없어진 말이 뭔지를 확인하려면 요 앞에 있는 subject 요거를 확인하면 됩니다. 왜? 얘하고 뒤에서 없어진 이 말하고는 서로 똑같은 말이니까요. 자, 같이 연관성이 없으면 관계대명사로 연결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관계대명사의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공부해 봤습니다. 자, 요와 같은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앞으로 독해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관계사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 많은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